안녕하세요. 창릉타임즈입니다. 고양 창릉 S3블록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공고가 떴습니다. S1, S4블록 사전청약에 이어서 이번이 고양 창릉의 세 번째 사전청약인데요. 이곳 또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고문을 같이 보면서 알아보시죠. 네, S3블록은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번에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S4블록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고양 창릉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도상에서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GTX-A가 관통하고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서울에 근접해 있다는 거죠. 네, 도시개발계획도상에서 보면 이번에 사전청약 나온 S3블록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여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서만 봐도 다른 단지들과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S3블록은 좀 규모가 큰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전청약으로 나왔던 천마을 시범단지 보시면 S5, A4, S6블록이 있는데 S3블록보다 다 작죠. 그리고 바로 전에 사전청약으로 나왔던 S1, S4블록도 있는데 S3블록이 당연히 S1블록보다는 크고요. S4블록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지도상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요게 S3블록 주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가 S3블록이 가운데에 있고요. 이케아가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상에서 매화쌈밥이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한 요 정도가 S4블럭이고요. 그리고 GTX 창릉역까지는 좀 거리가 있네요. 이렇게 돼서 도보로는 한 20분 정도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조만간 직접 걸어가 보고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창릉역 말고 반대쪽에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서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예정이 있기 때문에 표시는 해놨고요. 이 위치도 아직 정확히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요 정도 위치로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생긴다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면 도래울역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케아에는 롯데아울렛이 있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충분히 금방 걸어가실 수 있고요. 지금 또 보시면 지도에 이렇게 원흥호반 베르디움 5단지, 도래울 파크뷰, 원흥 동일 스위트 7단지 이렇게 있죠. 지금 요 아파트들이 시세가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한 6억에서 7억 선으로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매가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온 S3블럭은 요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게 나왔어요. 분양가가. 그거는 뒤쪽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공고문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나온 곳 중에 나눔형 분양주택이 두 군데인데요. 고양 창릉과 양정 역세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양 창릉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두 군데 다 청약을 시도하시면 이건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기 때문에 중복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가 돼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사전 청약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이버에 이제 사전 청약 홈페이지 이런 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특별 공급은 23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 공급은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월 30일 목요일 14시입니다. 접수기간 잘 체크해 두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건 사전 청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본 청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 청약 예정 시기가 창릉은 26년 3월 1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미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무조건 이날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정 시기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란 게 이번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 뭐냐 하면 분양가는 이제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저렴하게
나오고요. 또 이게 대출이 좋습니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까지 1.9에서 3%의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 만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요 DSR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 있는데 5년 뒤에는 이제 환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공에 환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집값이 올랐으면 환매를 해서 이익을 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 때 이익의 30%는 공공이 환수를 해가고요, 이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손해의 30%는 공공이 부담한다는 장점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보통 집값이 떨어졌을 때 파시는 분들은 또 많진 않죠.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지금 59 타입이 한 4억 정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4억의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5년 뒤에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때 집값이 올라서 감정가가 7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3억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30%인 9천만 원은 공공이 환수를 하고 3억 중에 70%인 2억 1천만 원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분양가 4억에 이익금 2억 1천만 원을 더해서 총 6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양도세 이런 건 포함이 아니라서 그런 건 또 추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물량을 한번 좀 볼게요. S3블럭은 13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전 청약에 총 877세대가 나왔습니다. 46 타입 18호, 55 타입 172호, 59 타입 445호, 74 타입 51호, 84 타입 191호. 이 중에 59 타입이 가장 많죠. 그리고 국민평형인 84 타입도 191호나 나왔어요. 이 74와 84 타입은 다른 단지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경쟁률이 세겠죠. 그리고 55와 59가 있는데 이것도 좀 눈치 싸움일 것 같습니다. 59가 당연히 조금 더 크고 공급 포수도 많긴 한데 또 이쪽으로 몰린다면 55 타입이 경쟁률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평면도를 봤더니 55 타입도 잘 나왔더라고요. 똑같이 방 3개, 화장실 2개로 나왔는데 나는 조금 작더라도 꼭 당첨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또 55 쪽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또 59가 경쟁률이 낮아질 수가 있죠.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눈치 싸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특별 공급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46 타입이 지금 2억 9,792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80%는 대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0%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2억 한 3,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대출을 받는다 치면 6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감안하셔야겠지만 일단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55 타입은 3억 7,600만 원 정도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80% 대출을 받는다 치면은 3억 정도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은 7,7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59 타입을 보면 3억 9,700에 나왔어요. 이 중에 3억 1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8,8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4 타입은 4억 9,400만 원 정도인데요. 대출을 80% 받으면 3억 9천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필요한 현금은 1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4 타입은 지금 5억 5,200만 원 정도에 나왔는데 이 중에 80%인 4억 4천은 대출을 받고 그러면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1억 1,300만 원입니다. 네, 타입별로 요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 옵션도 추가해야 되고 더 들어갈 돈들이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금액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S4블럭을 보면 바로 옆에 있는 S4블럭을 보면 84 타입이 6억 6,700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S3블럭 84 타입은 5억 5,200만 원이란 말이죠.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59 타입도 보면 S4블럭은 4억 7,600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S3블럭은 S4블럭보다 한
8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여기 55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천마을 시범단지 중에 A4블록 신혼희망타운이 있거든요. 거기가 55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가격이 4억 7,2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S3블록은 3억 7,600만 원이라서 A4블록보다 한 1억 정도 싸죠. 그리고 이따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3블록의 55 타입은 방이 3개입니다. A4블록 신혼희망타운은 방이 2개에 알파룸이 1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면도도 참 잘 나와서 이번 S3블록의 55 타입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에는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이 있습니다. 우선 공급 중에서 첫 번째로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나중에 본청약 공고일까지 고양시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분, 이분들이 우선 공급 물량의 30% 내에서 먼저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계신 분, 또는 지금 경기도에 거주를 하는데 6개월이 안 됐지만 본청약 전까지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 요 분들이 또 20% 내에서 경쟁을 하는데, 고양시에서 낙첨되신 분들까지 여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제공돼서 20% 내에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50% 물량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는 좀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그 분들 말고요,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 된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물론 고양시와 경기도에서 낙첨되신 분들도 이쪽에 포함돼서 수도권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경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공급 유형별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청년 특별 공급입니다. 청년 특별 공급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청약저축은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됐고 월 납입금도 6회 이상 납입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죠. 소득이 449만 6,958원 이하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좀 따지는데요. 신청자 본인은 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모님의 자산은 9억 7,500 이하여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청년 특별 공급은 가점제로 뽑는데요. 이 우선 공급 가점표를 보시면 소득 기준으로 1에서 3점이 있고요. 요 소득 기준은 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이 있죠. 여기서는 경기도 내에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이거는 24회 이상이면 3점이죠. 만약에 이 청년 특별 공급이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가점이 만점인 분들끼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잔여 공급 가점표인데요. 이것도 우선 공급 가점표랑 비슷합니다. 본인의 월 평균 소득, 그다음 경기도 연속 거주 기간,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인정 횟수. 잔여 공급엔 또 새로운 게 한 가지 추가됐죠.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요 가점들을 가지고 잔여 공급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인데요. 현재 혼인 중인 사람인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아니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 이거는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3년 12월 30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실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이 분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고 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어야 됩니다. 소득 기준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3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40%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가구원 수별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총 자산이 3억 4,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총 자산을 계산하는 표는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를 보면 월 평균 소득 70% 이하가 3점, 70에서 100% 이하가 2점, 100% 초과는 1점입니다.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니까 요 위에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금액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으로 또 가점이 있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로도 가점이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만점자들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공급 가점표인데요. 여기는 소득 조건이 빠지고 대신 미성년자 자녀수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있고요. 이 자녀공급에서는 이 소득은 상관없죠. 다음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요거는 생애 최초라는 말처럼 평생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배우자 또한 결혼 전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 청약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급하게 입금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공고일 이전, 그러니까 2022년 12월 29일까지 600만 원을 채워놨었어야 됩니다. 생애 최초는 뭐 다른 청약에도 마찬가지로 요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 조건이 붙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다른 청약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도전해 보실 분들이라면 청약통장에 600만 원 이상 채워두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그리고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인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그리고 자산이 3억 4,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분들이 우선 공급에 해당되고요. 100%는 넘는데 130% 이하면 자녀 공급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도 역시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산은 마찬가지로 3억 4,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우선공급과 자녀공급이 있는데, 우선공급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1년 이상 매월 월 납입금을 납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선공급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 시에는 이 납입 인정 금액이 인정되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넣은 분이 아니라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되니까 뭐 10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을 우선으로 뽑는 거죠. 이게 인기 있는 지역을 보면 납입 인정되는 저축 총액이 2천만 원이 넘는데도 떨어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축 총액이 많지 않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녀 공급이 있는데요. 요거는 추첨이기 때문에 청약 저축 금액이 많지 않아도 기회가 있긴 합니다. 이것도 물론 고양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대로 공급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공급 유형별로 다 알아봤습니다. 각자 어떤 유형에 지원하실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여러 가지 유형에 다 조건이 되신다면 가장 유리한 쪽에 신청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공급 물량을 보면 청년이 128호, 신혼부부가 349호, 생애 최초가 217호, 일반 공급이 183호인데요. 이 중에도 이제 평수별로 모집하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어떤 평수에 신청을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집하는 게 많다고 무조건 경쟁률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데 몰리면 또 경쟁률이 높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모집하는 호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경쟁률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진짜 눈치 싸움이에요. 이제 그럼 주택형별로 평면도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46 타입인데요. 3베이 판상형에 주방에 창이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고요. 침실에 드레스룸이 있고 또 팬트리, 현관 창고까지 있어서 수납 공간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55 타입이나 59 타입에서 방 하나랑 욕실 하나가 빠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터서 거실을 넓게 쓰실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팬트리나 드레스룸 쪽에 이런 걸 다 터서 넓게 쓰셔도 됩니다. 다음 55A 타입입니다. 요거는 4베이 판상형에 역시 주방에 창이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이쪽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엔 드레스룸이 있고요. 현관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마을 시범단지의 A4블럭 신혼희망타운도 같은 평수인데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방이 3개가 아니라 방 2개의 알파룸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평면도만 봤을 때는 지금 S3 블럭에 55 타입 구조가 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거를 트거나 아니면 요쪽을 터서 또 넓게 쓰실 수 있겠죠. 요거는 취향에 맞게 뭐 터서 쓸 수는 있지만 좀 많은 분들은 그래도 방이 있는 걸 더 선호하시죠, 사실. 그리고 55B 타입입니다. 요거는 타워형이고요. 보통 거실이 있는 이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이 남향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방 3개, 욕실 2개고요. 샤워 부스, 욕조 있습니다. 55A 타입은 이 안방 드레스룸에서 실외기실로 이어졌었는데 55B 타입은 실외기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주방에서 발코니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실외기실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주방에 창이 있긴 한데 거실 창이 이쪽에 있어서 마통풍은 아닙니다. 이건 타워형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판상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타워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트거나 여기를 터서 또 취향에 맞게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59A 타입입니다. 이것도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좀 아까 보여드린 55A 타입에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조금씩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안방에 드레스룸, 안방 욕실에 샤워부스, 이쪽 욕실엔 욕조, 그리고 현관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데는 터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9B 타입입니다. 이것도 55B 타입에서 크기만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가 지금 아까랑 달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방향이 아까 사진이랑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90도 돌려서 보시면 55B 타입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타워형이고 방 3개, 욕실 2개, 안방 드레스룸, 안방 욕실에 샤워부스, 이쪽 욕실엔 욕조, 그리고 현관 수납 공간, 거의 비슷하죠. 실외기실은 이쪽 주방 발코니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역시 주방 창은 있으나 마통풍이 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거실과 안방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 방면이 메인이 되겠죠. 요거를 없애서 방 2개를 하나로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74A 타입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마통풍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이 3개, 욕실이 2개, 거기다가 알파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 뿐만 아니라 파우더룸이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 좀 많은 것들을 수납하면 집을 더 넓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샤워부스, 이쪽 욕실에는 욕조, 그리고 발코니는 안방과 주방에 하나씩 총 2개가 있네요. 저는 사실 알파룸도 그냥 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요거는 뭐 방이 3개가 아니라 방이 4개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터서 이 욕실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다닐 수 있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 침실 2, 침실 3 사이에 있는 벽도 터서 이 2방을 하나로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현관에 수납 공간을 쓰지 않을 거면 집 내부를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74B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알파룸 하나인데요. 타워형 구조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거실에 양쪽에 창이 나 있습니다. 채광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반면에 74A 타입에는 알파룸에 창이 있었는데 여기 74B 타입엔 알파룸에 창문이 없습니다. 안방에는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고 주방 발코니, 안방 발코니 이렇게 발코니도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역시 샤워부스가 있고 이쪽 욕실엔 욕조가 있고요. 현관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 벽은 없앨 수 있습니다.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 있는 벽도 없앨 수 있게 되어 있죠. 일단 앞서 보여드린 다른 타입의 타워 현관은 다르게 74 타입은 거실에 창이 양쪽에 있다는 거죠. 이게 호텔 가면은 코너룸 같은 거는 좀 더 비싸거든요. 이게 코너룸 같은 느낌이잖아요. 개방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 84 타입입니다. 국민평형이죠.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가능한 구조고요.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알파룸 하나. 안방에는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고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그리고 현관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있고 이쪽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여기는 알파룸에도 창문이 있고요.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 있는 벽을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룸에 있는 벽을 없애서 알파룸을 거실에 포함시켜서 거실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도록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평생 여기서 살 분들은 뭐 마음대로 이렇게 벽을 없애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아파트를 보면은 벽을 없애서 방을 하나 없애고 넓게 쓰고 이러면 살 때는 좋은데 나중에 집을 팔 때 방 개수가 하나 줄어들면 그만큼 사람들의 선호도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팔 때를 생각해서 그냥 트지 않고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 간 거래가 아니잖아요. 공공의 환매를 하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릴까봐 뭐 벽을 못 없애고, 아니면 방이 하나 줄어들면 집값을 제대로 못 받고 좀 싸게 팔아야 될까봐 벽을 못 없애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나중에 환매할 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판매 금액이 달라지는지 그거까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본고문에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번에 나온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공고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나눔형이란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거라 좀 생소하실 텐데,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단점이 있더라도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가격과, 그리고 모아둔 종잣돈이 많지 않더라도 80%까지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S3블록은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조만간 제가 여기 직접 가서 현재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창릉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올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또 새로운 영상들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죠. 지금 드론 비행 승인도 받아놨고 촬영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다음 주엔 드론 촬영을 해서 S3블록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